나의 이름은 이희열이고요. 나이는 73세입니다. 태어난 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석교동이고요. 현재 거주하는 곳은 괴산군 괴산읍 신앙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태어나서 부친의 그 사업관계로 강원도에도 잠깐 가 있다가 다시 청주에 와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해서 계속 그 인천, 진해, 동해 등 그 해군 기지를 전전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2005년에 정년 퇴임해가지고 충북 괴산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처가가 특별한 것보다는 공부를 무척 잘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뭐 1등, 전교 1등에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도 3등으로 그 입학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부친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고등학교 와서 이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야간부로, 청주상고 야간부로 전환해가지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청주상고 나오면 이제 취업반을 가게 되면 주산, 부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은행 쪽으로 많이 동기들은 나가는데, 저는 그 야간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낮에는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는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제대로. 그런데 그래서 해군 부사관으로 어차피 군대 갈 나이도 됐고, 그래서 해군 부사관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좀 발군의 실력을 나타냈죠. 신병훈련 때부터 우리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고 하죠. 기술학교 교육 등등해서 거의 톱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진급이 엄청 일찍 됐어요. 이제 29살에 상사를 진급을 하고 38살에 준사관으로 이제 시험 봐서 됐죠. 그래가지고 쭉 준사관으로 토탈 35년 4개월간을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렇고 2005년도에 퇴직해가지고 이제는 전원 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처가 있는 여기 괴산에 와서 전원주택 조그맣게 지어놓고 텃밭 한 300평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연평해전, 제1차 연평해전 서해교전이라고도 하죠. 1, 2차 연평해전에 그곳에 나가 있는 고속정들에 대한 이제 식사 지원, 군수품 지원이죠. 군수품 지원을 하는 조그만 냉동정이라고 합니다. LCU 계통인데요. 보급선에 선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일 간격으로 연평해를 가면서 우리 고속정은 취사시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고속정 대원들은 이제 바지, 함상 바지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식사 품을 지원을 해주는 업무를 했습니다. 하루는 갔다가 이제 야간 항해를 해서 연평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레이더에 함정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 우리 통신사한테 이제 해가지고 다른데 알아보니까 북에서 북등산곳이라는 곳에서 대한미사일을
발사한 이 전 단계에서 레이더를 돌리는데 그 경고가 발령된 거예요. 북에서. 그러니까 우리 남한 측, 우리나라 대한민국 함정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 경고가 나왔다. 근데 나는 그걸 처음에는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혼자서 외로운 항해를 했습니다. 그 내려오면서 망감이 교체를 했어요. 만약 레이더에는 뭐 2배가 전투함이다, 무슨 보급함이다 이런 구분이 안 가니까 우리를 전투함으로 오인해서 발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망감이 교체하면서 내려왔는데 다행히 아무 일은 없이 무사히 이제 인천까지 귀향을 했습니다. 연평해전을 겪으면서 참 많은 일을 좀 겪었습니다. 군대 생활 거의 그것이 연평해전이 2000년도 초 그때 이제 일어난 상황인데요. 그걸 겪고 나서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전역하고서는 이제 35년 4개월간 물론 군 생활도 했고 또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군인들은 이제 전속을 많이 이제 전출을 다니게 되니까 아들을 초등학교에 이제 3번 전학시키고 아들 딸,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와서 또 3번 전학을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는 인천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은 내비두고 나 혼자 이제 다녔죠.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뭐 직장을 갖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그냥 텃밭 가꾸면서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무궁수훈자회 또 동네에서 이장 등등 이런 사회활동에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무궁수훈자회 이제 충청북도지부 계산군 지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국가유공자로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제 대통령령의 건조기 그리고 이제 공적증서 그다음에 장례용 태극기 그다음 종이유골함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제 전달을 팩스로 이제 우리 국가유공자분이 돌아가셔서 어느 장례식장에 있다 그러면은 와서 이제 정복을 입고 이제 그 물품들을 가지고 가서 정중하게 이제 조문을 하면서 전달을 하는데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내가 지회장으로서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이 지금 이제 6.25 참전용사분들은 너무 고령이 되다 보니까 한 번 한 번 자꾸 돌아가시고 계시고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까지 노력해 오시고 국가유공자로서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절차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내가 이제 보급함 해군에서 근무할 때 보급선 선장을 할 때 이제 20대 초반에 진짜 내 아들보다 더 어린 병사들이 들어와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작은 부대지만 부대 지휘관으로서
대원들을 바라볼 때 거의 이제 우리 세대와는 달리 커다란 그냥 기본적인 굶주림이라든지 이런 돈에 대한 이런 참 절박한 그런 고통은 겪지 않고 이제 컸지만은 사회 분위기가 이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이제 예절도 가르쳐 줘야 되고 이제 국가 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제대로 심어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문제가 예를 들어 전교조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우리가 우리가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요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앞으로도 너희들은 이렇게는 사는 것이 아니지만은 좀 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자유와 민주를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자꾸 이렇게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똑똑하고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해주셔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